조계종 18대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모두 마무리돼 81명의 당선자를 확정했습니다. 5개 교구 본사에선 어제 선거인단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한국불교복지의 선구자 각현 스님의 원력이설인 사회복지법인 영꽃마을이 창립 33주년을 맞아 국제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설잠 스님으로 불교에 귀의했던 매월당 김시습 선생을 돌아보는 달의 제와 학술 심포지엄이 충남 부여 무량사에서 열렸습니다. 진각종이 창종 76주년 추기 스승강공을 봉행했습니다. 종조 열반 60주년인 내년을 종단 혁신의 한 해로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고려시대 시작된 우리나라 초기 만두 문화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빚은 사찰 채식만두를 시식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모두 마무리돼 81명의 당선자를 확정했습니다. 주경 스님을 비롯해 정범, 진화, 무관 스님이 18대 최다선인 5선 종회의원 고지에 올랐고 초선 의원이 29명으로 전체 36%를 차지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입법기구인 18대 중앙종회의원 총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81석 가운데 투표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당선을 결정지은 직선직 종회의원은 39명, 해인사 3명을 제외한 2명을 뽑는 18개 선거구 모두 2명만 출마해 투표 자체가 필요 없었습니다. 직능직 20명과 비군이 종회의원 10명도 10일 열린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따라서 5개 교구에서만 선거가 치러졌는데 94년 종단 개혁 이후 역대 최소 규모입니다. 이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화합 분위기 속에서 합의 추대된 것을 계기로 종회의원 선거에서도 내부 조율을 통한 후보 단일화가 확대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선이 열린 선거구 중 가장 많은 4석의 의석을 차지한 직할교구에선 효명, 종원, 도심, 탄웅 스님이 당선됐습니다. 효명 스님, 종원 스님, 도심 스님, 탄웅 스님이 당선되었습니다. 마곡사 선거구에선 종봉, 태진 스님이 각각 2선에 성공했습니다. 합니다. 17대 중앙종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18대 중앙종회의 문화분과위원회를 출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문화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우리 불교 문화 발전에 좀 더 기여하는 그런 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구장님이야 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열심히 노력해서 심부름하는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국사는 성행, 성재 스님이 초접정 끝에 18대 중앙종회에 진출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11교구 본사 불국사를 대변을 해서 중앙에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졌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저를 밀어주신 11교구 대덕 큰스님, 제적 대덕 큰스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내외의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전이 예상됐던 송광사는 일화 시공 스님이 종회에 입성하게 됐고 선운사는 태효, 제안 스님이 각각 3선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18대 종회를 이끌 의장단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주경 스님을 비롯해 정범, 진화, 무관 스님이 최다선인 5선 고지를 밟았습니다. 종단의 어떤 안정적인 그다음에 종단 화합을 위한 또 적절한 견제 역할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종회에 부여된 그 기본적인 업무를 성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종회에 새로 들어온 이제 후배 의원 스님들에 대해서 선배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의정 활동에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대 종회의원 당선자 현황을 보면 81명 가운데 성행 스님을 비롯해 재정, 만당, 오심, 시무 스님 등 5명이 4선을 달성했고 3선은 20명, 재선은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초선 의원은 지난 17대 선거 때와 비슷한 수준인 29명으로 전체
36%로 가장 많이 차지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이 종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통로로 제안하는 등 종단과 비구니 스님들 간의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스님들께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 수행, 포교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노후복지가 포함된 승려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 의원의 임기는 다음 달 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한국불교복지의 선구자 각현 스님의 원력이설인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창립 33주년을 맞아 국제학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통 효사상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효사랑 마라톤 대회를 열었고 베트남 전쟁의 혼혈 2세 라이따이안을 돕는 데 애썼던 연꽃마을만의 불교복지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전까지 10여 년을 이어온 연꽃마을 효사랑 마라톤 대회. 매년 2천여 명의 지역 주민이 함께 달리며 우리나라 미풍양속인 효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로 호평받아왔습니다. 특히 대회를 통해 모은 기금을 모두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당시에는 드물었던 스포츠를 접목한 기금 모금 행사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각현 스님은 효행 강조를 하셨습니다. 효도 마라톤을 하고 효잔치를 벌이는 것은 꺼져가는 불빛인 효를 살려보자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답하는 각현 스님의 정신이 앞으로 더욱더 융성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창립 33주년을 맞아 그동안 진행해온 다채로운 사회복지 실천 사례를 돌아보고 지난 2014년 입적한 연꽃마을 설립자 각현 스님의 복지 철학과 사상을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 한국 군인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뜻하는 라이따이한. 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들은 베트남과 한국 어디에도 정체성을 두지 못하고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등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생전에 사연을 접했던 각현 스님은 전체 인류의 구제라는 보살 사상에 입각해 당시의 국내 복지 차원에서 한 걸음 내딛는 도전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복지타운과 한글학당, 직업훈련원 신설 운영 등을 맡은 해외 자매법인 국제연꽃마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출생신고도 잘 안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몸소 스스로 체험하시면서 눈물을 글썽했던 때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엔 전 동국대 부총장 법타 스님과 동국대 석좌 교수 성훈 스님, 조계종 비구니 원로회의 의장 수연 스님 등이 참석해 각현 스님의 보살도 실천 정신을 생활 속 맞춤형 복지 실천으로 이어가자고 주문했습니다. 졸린 사람에게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그런 마음의 여유. 우리가 얼마든지 참 생활 속에서도 복지를 할 수 있고 현재도 기쁘고 아름답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어지는 세상. 이것이 바로 연꽃마을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미나에 앞서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의 발자취를 모아 정리한 특별 영상 상영이 주목받았습니다. 또 연꽃마을 대표이사 원상 스님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이어져온 십시일반 보시와 정성의 고귀한 뜻을 기억하며 꾸준히 발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법에서는 생사대사라 하여 나고 죽는 일이 가장 크다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 이 생사대사에 깊게 개입하는 일이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가장 큰 가치로 보는 행동가치라 하겠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처음의 마음처럼 걸어갈 것을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전 직원을 대표하여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꽃마을은 다음 달 7일까지
남영 최병익 선생 작품전을 개최하고 다음 달 4일에는 비전 선포 기념식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창립 33주년 행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조선 생육신의 한 사람 매월당 김시습 선생을 돌아보는 달의 제와 학술 심포지엄이 충남 부여 무량사에서 열렸습니다. 설잠 스님으로 무량사에 주석하다 입적한 선생의 지조와 사상을 오늘날에 되살릴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매월당 김시습의 청빙과 절개, 시와 문학의 정신을 개성하고 국가와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호국영산 달해제가 천년고찰 부여 무량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식인으로 시대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다 설잠 스님으로 출가해 말년까지 부여 무량사에서 주석했던 선생의 일생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회의도 함께 열렸습니다. 무량사 주지 정덕 스님은 수륙제 관련 간행 서적의 기록을 보면 무량사는 500년 세월 국태민왕과 유주무주 고원의 이고등락을 발언하였던 기도도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의 보고 무량사의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무량사는 8점의 보물과 8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그리고 오늘 행하고 있는 달해제의 근원은 1498년 수력제 결수분을 무량사에서 창건을 하고 1529년 중례문을 간행을 합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극락전합 특설 무대에서 펼쳐진 달해제와 호국영산제는 충남무형문화재 제40호 내포영산대제 보유자 보명스님 외 스님들의 집전과 영산의식 시연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석에 오른 마옥사 주지 원경스님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경청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주의 깊게 듣는 일은 삶 전체를 치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는 경청을 잘 해주면은 내 삶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천년의 꿈 무량사 인문학적 관점으로 조명하다를 주제로 펼쳐진 학술대회에서는 6명의 교수가 불교 인문학 관점에서 바라본 무량사와 설잠 스님의 시문학의 의의 등을 깊이 있게 고찰했습니다. 무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공간적, 시간적 개념과 그 속에 들어있는 인간들, 우리들의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무량사를 그 인문학으로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올해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사업인 천년의 길 산사의 하루와 무량사에서 매월당의 지혜를 찾다가 함께 진행돼 단청 그리기와 탁본 등의 체험 행사도 펼쳐졌습니다. 김시습 달해제와 아미타 학술대회는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천년고찰 무량사의 유네스코 등재를 기원하고 역사 속에 숨은 무량사 이야기를 현대인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는 장이 됐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조계종 제7교구 수덕사 말사인 당진 영탑사가 경내 특설 무대에서 제1회 영탑사 산사음악회 들숲 날숨을 개최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TV로 녹화 중계한 음악회에는 가수 박상민, 이유나, 박다은, 안예슬 등이 무대에 올라 가을 산사를 찾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담은 뮤지컬 시다르타의 출연진들이 꾸민 갈라쇼 공연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음악회에서 참석자들은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 지킴이가 될 것을 서원하며 환경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데 오늘만큼은 우리 불자님들이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들숲, 자연을 들여 마시고 깨끗한 자연을 내뱉는다. 날숨. 그렇게 해서 들숲 날숨이라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당진 영탑사는 통일 신라말 도성국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약사열에 부린 보물제 409호 금동 비로자나불 3존 좌상을 봉안하고 있습니다. 밀교종단 진각종이 창종 76주년을 맞아 종단 내 모든 승직자들이 모여 종단 발전을 논의하는 추기 스승강공을 봉행했습니다.
진각종은 어제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무진설법전에서 예찬불사를 시작으로 참회 공부를 주제 삼아 하루 일정의 스승강공을 진행했습니다. 통리원장 도진정사는 내년 종조열반 60주년을 기념해 진각종의 슬로건을 다시 종조정신으로라고 정했다며 창종정신을 되새기며 참회하고 이를 통해 내년이 종단혁신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종조 정신으로 이렇게 하면서 참여하고 화합하고 혁신하는 그러한 한 해를 만들어 가려고 지금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장 효명정사는 인사말에서 무모한 전쟁 등 작금의 혼란을 정화하기 위해선 정치가들의 마음을 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먼저 우리 마음부터 정화해야 한다며 올해 강공 주제인 참회 공부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진각종은 1년에 2차례 전국의 모든 성직자들이 모이는 스승강공을 통해 종단의 정체성을 다잡고 올바른 스승상을 확립하는 등 종단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만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즐기는 음식인데요. 고려시대 시작된 우리나라 초기 만두 문화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빚은 사찰 채식만두를 시식하는 시간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고사리 위 살포시 얹혀있는 둥근 만두에 윤기가 흐릅니다. 밤과 잣, 호두, 시금치, 생강 등 7가지 재료로 만든 칠보 사남입니다. 무피산도와 혼도는 버섯과 죽순 등 신선한 속재료로 꽉꽉 채워졌습니다. 고려가요 쌍화점에 등장하는 쌍화와 왕실에서 즐겨 먹은 쌍하는 삼각기둥 모양이 인상적입니다.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고려불교 채식만두부터 육식만두까지 고전 문헌에 기록된 내용을 최대한 재현해 전통 방식으로 빚은 만두들이 다채로움을 뽐냅니다. 그 시대의 상류층들의 음식 문화를 불교 문화에서 거의 다 이끌었죠. 근데 대신에 이제 육식, 고기가 안 들어가고 채식 위주로 이제 발달이 되고, 근데 이제 큰 무슨 행사나 이럴 때는 황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찰에서 하는 것도 이제 육식도 같이 곁들여졌다.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가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초기 만두 문화를 살펴보는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공만식 교수는 한국 만두의 기원이 고려 후기 쌍화점의 쌍화 만두로 잘못 알려져 있다며 구체적인 학문적 고찰의 부재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동국 이상국집 등의 문헌을 바탕으로 불교 사찰의 채식 만두 문화와 왕실 민간의 육식 만두 문화가 고려 후기 쌍화점 이전부터 향유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풍부한 음식 문화가 있는데 이미 충렬왕 이전에도 그 고려 불교 사찰에 채식 만두의 전통이 존재했고 일반 사회에 육식 만두의 전통이 존재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전혀 연구되지 않은 채 고려 후기에 그 쌍화점의 쌍화 외국인이 만든 그것을 한국 만두의 기원으로 삼고 있는 이제 오류들 이걸 지정을 하고 이어 쌍화에서 혼돈, 산도, 쌍화, 만두로 이어지는 시대별 명칭을 통해 만두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리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이제 쉽게 얻기가 어렵거든요. 강의 듣다 보니까 뭐 산압이라든지 되게 다양한 명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만두는 아직 세상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봤더니 불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기도 하고 특히나 사찰 쪽에서 음식을 표현함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게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를 현대적인 방법을 또 같이 이제 대입해서 학술대회선 13가지 만두의 맛과 모양을 직접 살피고 맛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불교문예연구소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다른 데 연구소에 하지 않는 이런 음식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고요. 이게 더욱더 좀 개성 발전돼 가지고 우리 한국의 그 한류 문화 세계적으로 좀 전파됐으면 좋겠습니다. 불교문예연구소는 고려 음식 문화에 대한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실물 제작을 결합한 학술 대회를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공주 신원사가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를 기리는 제11회 천도 추모 문화제를 계룡산 중학단에서 봉행했습니다. 추모 문화제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육교구 본말사 스님, 최원철 공주시장,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원사 주지 중하 스님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도 전달했습니다.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은 법문을 통해 시대가 혼란할수록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의 뒤안길을 돌아보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주 신원사는 조선시대 국가에서 중학단을 짓고 산신제를 지내오다 제단이 폐지되자 명성황후의 명으로 고종 16년인 1879년 국태민안을 염원하며 복원한 것을 기념해 매년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일봉 서경보 스님의 유지를 잇고 있는 공익법인 세계법왕 일봉문도중앙회가 안성 영평사에서 제25대 회장 정림 스님 취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51회 세계법왕 일봉문도의 날 기념법회를 겸한 행사에는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현 회장인 안성 영평사 주지 정림 스님의 연임을 축하했습니다. 정림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세계 법왕 일봉 서경보 존자는 열반에 드셨지만 항상 우리 곁에 있다며 앞으로도 일봉문도는 화합과 단결로 큰 스승의 자비와 평화 사상을 널리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봉문도 여러분들의 화합 단결하여 일봉 존자님의 자비와 평화 사상을 이 지구상에 널리 펼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국내외 각지에서 일봉 서경보 스님의 사상과 유지를 계승하고 있는 만여 명의 일봉문도는 매년 한자리에 모여 일봉문도의 날을 갖고 있습니다. 제25대 회장 정림 스님은 일봉신문사 사장과 안성경찰서 경승실장, 한중불교문화교류 친선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4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